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객의 체감 만족도를 따라잡는 법, 그래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카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최근에는 모든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 다 친절을 하고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프로모션, 전략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고객 서비스는 좋아졌다, 많은 고객들이 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사실은 그게 모든 기업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러닝머신을 타보셨죠? 네. 러닝머신에서 내가 러닝머신은 굴러가고 나는 달리는데 러닝머신 달려가는 속도하고 내가 달려가는 속도가 똑같게 되게 되면은 나는 어디에 있냐 하면 달려가지만 러닝머신 위에 있습니다. 네. 즉 여기서 말하게 되는 고객의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배 정도로 빨리 달려야 고객이 우리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체감, 고객 서비스의 체감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왜 고객들이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 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고객의 기대가 자꾸자꾸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고객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해주게 되게 되면서 우리는 이만큼 잘한다 하고 생색을 내는데 고객은 그것을 이만큼 잘한다 하고 인정하지는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객들은 제대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이것을 그래서 서비스 패러독스라 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체감 서비스를 높일까요? 하는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카노 이론, 카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노리야키 카노 교수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요인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업이 당연히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 이걸 당연적 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불만족 요소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집으로 배달해 주겠대요. 그 다음날 봤더니 백화점에서 내가 산 물건이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내가 구입한 품목이 지정한 날짜에 왔어요. 만족합니까? 당연한.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요,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엄청나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기업은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품질을 must be라 그러기도 하고 당연적 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만족 요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제대로 해주게 되게 되면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지만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불만만 발생시키는 요인요. 예를 들어서 엉뚱한 제품이 왔다든지 며칠 늦게 왔다든지요. 이런 품질이 바로 당연적 품질이라고 기업은 고객이 불만을 터뜨리는 요소를 해결해 주문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satisfier라 해서 만족 요인이 있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고객의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은행 같으면은 예금 이자는 듬뿍 주면 듬뿍 줄수록 고객이 좋아합니다.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적게 받거나 무료로 해줄수록 고객이 좋아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서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지고 데이터를 엄청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고객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고객의 만족도가 정비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기업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족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만족 요인이라 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요. 고객이 실제로 그런 불만이 있다, 안 해주게 되면 불만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기대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요, 그러게 되는데 어느 날 기업이 제공을 해주게 되게 되면은 고객이 대단히 환호하고 그런 것까지도 해줬다,
하고 자라가면서 인상 깊게 머릿속에 그 기업의 고객 경험을 새기게 됩니다. 요걸 뭐라 하냐 하면은 어트랙티브, 매력 요인 네. 혹은 감동 요인이라 합니다. 아까 체감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당연적 품질, 불만족 요인은 불만족이 없는 선에서 난 만큼 다른 것만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만족 요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좋겠지만 자원을 더 투입하면 좋겠지만은 그 부분 쪽에 관련해서도 애를 써야 되지만요. 기업이 그 기업의 서비스가 확실히 달라졌다. 2배 정도로 뛰어라. 그 2배를 지칭하는 것은 매력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 매력 요인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우리 장 선생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카페 자주 가시죠? 네. 카페에 가서 가장 좋은 서비스라든지 감동받았던 서비스가 어떤 것이다 하고 어떤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눈을 마주치면서 반겨주시고 이렇게 주문을 좀 정성스럽게 받아주시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내 생각에 카페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눈을 마주치고 정성스럽게 맞아주고 하는 것은 제 느낌으로는 만족 요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문한 커피가 안 나오고 엉뚱하게 다른 메뉴가 나한테 제공됐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불만족 요인입니다. 저보고 만약에 카페에 가가지고 아까 불만족 요인도 아니고 만족 요인은 커피는 엄청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가격은 저렴하고 분위기는 깔끔하고 그러게 되게 되면 그건 만족 요인이 되겠지요. 저는 카페에서 만약에 매력 요인, 감동 요인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커피를 좀 더 마시고 싶을 때 괜찮습니다 하면서 리필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은 아니면은 만약에 항상 저도 이제 요즘은 코로나로 좀 어렵습니다만 밤을 샐 일도 있거든요. 그럴 때 24시간 문을 연다 하게 되게 되면 대단한데 저는 그것을 매력 요인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에서나 뭐 마트에서나 뭐 유통이나 맛집에서나 뭐 은행에서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게 되게 되는데 어떻게 매력 요인을 개발하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하나 우리가 쓴다 하게 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옛날에는 그것이 만족 요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통화 품질이 좋다든지 옛날엔 그게 만족 요인이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통화 품질이 안 좋은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것은 통화 품질이 안 좋을 때 고객의 불만만 유발하게 되는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만족 요인이죠. 만약에 스마트폰에 관련해서 만족 요인이 뭘 것인가? 통화 요금이 더 저렴하게 내렸다든지 배터리 용량이 대단히 커졌다든지 데이터 용량을 더 리필해서 많이 준다든지 하게 되는 것은 만족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매력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쪽을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차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하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능이 다 된다 하게 되는 것은 이건 매력 요인이다 하고 제가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벌써 우리 현실로 다가와서요. 스마트폰으로 현관문을 열고 차량 문을 열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제어가 되게 되는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요. 요즘은 심지어 자동차를 타게 되는데 안전벨트가 만약에 차지 않았는데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건 불만족 요인일 겁니다.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분들에게도 띵똥띵똥 경고음을 새긴다면은 어이구 거기까지 신경을 썼네 만족 요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전벨트가 어떻게 지나가죠? 요렇게 지나가죠. 우리들 심장을 지나갑니다. 안전벨트가 우리들의 심전도까지 계산해서 체온이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오, 정말요? 이건 매력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이 더 진화해지느냐 할 때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첨단적인 서비스가 고객에게 더 부여되고 작동할 것인가 하는 쪽에 관련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매력 요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기업에서 서비스 품질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을 적용하면은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그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이 고객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따라서 고객이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는 매력 요인을 개발하시라. 제가 KTX를 갔는데요. 2년 전과 KTX를 한번 타서더니 열차 출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장정빈 고객님, 여기에 일찍 도착하셨네요. 앞에 먼저 가는 기차가 있는데 바꿔드릴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앞에 기차가 자리가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달라. 나 그런 요구를 한 적이 네. 없거든요. 바로 이러한 고객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매력 요인을 개발해서 체감 만족도를 높이시는데 집중하시라.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다음 회차 이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회차는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고객이 왜 체감 만족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껴요 하는 또 다른 대답으로 해서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해가 덜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게 되는데 평균을 관리할 것이냐, 표준 편차를 관리할 것이냐, 왜 우리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는데 고객들은 맨날 우리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냐에 관련된 서비스 품질을 고객의 체감 수준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서비스 품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내용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